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유진투자증권 서울 더블랜센터 정현철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가 전고점을 탈환하고 뜨겁게 자산시장이 오르는 상황에서 AI 대장주라고 불릴 만한 마이크로소프트를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에 증시든 암호화폐든 자산시장이 참 분위기가 좋게 올라가고 있죠. 특히 미국 증시는 상당히 뜨거운데요. S&P 500 지수는 전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왔고, 나스닥 100 지수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12월 FOMC 성명서에서 내년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내용을 넣으면서 자산시장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것인데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기가 시작되면 다시 증시 상승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좋은 기회로 보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공부하시고 또 종목을 잘 선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더 비중 있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AI 대장주이기 때문입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 줄여서 LLM이라고 부르는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시작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AI가 바꿀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옮겨가 있는 상태입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그러니까 12월 21일 미국 증시를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 이상 오르면서 지수를 견인하였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생산업체로서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앞으로 AI가 LLM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또 열리면서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하드웨어, 즉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크게 몰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일어나면서 증시를 견인하게 되었습니다.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은 아마 뭔지 다 한 번씩은 들어보시고 뭔지 아실 텐데, 온 디바이스 AI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AI 기술은 중앙 서버의 클라우드로 통신이 연결되어 있어서 AI 서비스를 이용하였던 것이지만, 온 디바이스 AI는 핸드폰이든 TV든 냉장고든 기기 자체에 직접 AI가 탑재되어서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체적으로 AI 서비스가 가능하게 이루어진 기술입니다. 통신과 클라우드가 없이 기기 자체적으로 AI를 이용한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당할 가능성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또 기기와 직접적으로 AI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보니 통신 속도와 상관없이 직접 응답이 빠르게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전력 소모량 또한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AI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실적과 주가 상승도 기대가 좀 되면서 이번에 증시가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 위주로 증시가 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하드웨어가 아닌 서비스가 가능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챗 GPT의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거의 독점적인 컴퓨터 운영 체제와 오피스 프로그램,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미 깔려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글로벌 AI 대장주로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꼭 빠지지 않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개발하여 현대 가정용 컴퓨터 운영체제의 세계 최대 점유율인 93%를 차지하며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오피스 프로그램에서도 사실상 비즈니스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은 업체입니다. 윈도우와 오피스 부분을 제외하고도 또 클라우드 서비스, 게임, 광고, 하드웨어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엄청난 매출을 내고 있는데요. B2B 클라우드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저는 아마존의 AWS와 글로벌 투톱으로 자리매김하여 윈도우를 뛰어넘는 매출을 내고 있고, 게임 분야는 콘솔 게임에서 엑스박스라는 게임 브랜드로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 닌텐도를 뛰어넘고 2022년 매출액 기준으로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엔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뭐 이런 유명 게임들을 만들었었던 액티비전 블리자드까지 인수를 완료하여 엑스박스 위주로 한 콘솔 게임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 VR 게임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상황입니다.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키보드, 마우스 같은 하드웨어도 좀 이렇게 제조하고 있는데요. 로지텍이 해당 분야에서 업계 1위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로지텍에 비해서 인지도가 조금 밀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품의 마감과 작동 신뢰성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유명하고 또 많이 팔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올해 9월 기준으로 개인 컴퓨팅이 24%, 생산성 및 비즈니스 분야가 35%, 인텔리전트 클라우드가 43%로 잘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근 분기 실적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출액은 565억 달러, 세전손익 272억 달러, 이전 분기 실적들과 비교했을 때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매출이나 이익이 모두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이번 분기가 47%가 넘게 나왔는데 최근 실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무난하게 상승해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자면 21년도부터 23년도 예상 매출액까지 봤을 때 연평균 11.5%씩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연평균 12.5%씩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한 AI 칩인 마이아 100을 공개하여서 동사의 에이저 AI 제품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익성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던 내용을 다 들어보셨으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매출이 악화된다거나 새로운 경쟁 기업이 나타나서 경쟁이 치열해진다거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IT 분야들이 성장 산업에서 쇠퇴 산업으로 바뀐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매출 비중이 골고루 퍼져 있고 그래서 한 분야에서 시장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그래서 매출 성장이 좀 더뎌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이제 매출 비중이 골고루 나눠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또 모든 사업 분야에서도 보시면 세계 선두에 위치했거나 또는 선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아니면 진입하기 어려운 사업들만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IT 사업 분야들은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법적인 리스크라던가 천재지변 같은 리스크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은 안정적으로 지금처럼 계속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점만 잘 잡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 또한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현재는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미래 12개월 PER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밸류를 따져보자면 내년 예상 순이익 843억 달러를 현재 영상 촬영 날짜인 12월 22일 기준 시가총액인 2조 7,762억 달러로 나눴을 때 PER이 32.9배 정도로 나오는데 이는 미래 12개월 예상 PER 수치로 봤을 때 높은 축에 속합니다. 코로나 시절에 34배까지 올라갔었으니 과거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거의 고점에 다다른 것이죠. 물론 시장 자체가 금리나 기대감으로 계속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고 그리고 이번에 AI 칩 개발을 발표했던 것처럼 더 높은 밸류에이션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또 나타난다면 현재 PER 33배라는 밸류에 대한 지지와 그리고 추가로 더 밸류를 올릴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투자에 임한다고 하면 PER이 30배에서 31배 정도까지는 내려오길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과거 PER 수치를 봤을 때 좋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로 말씀드리자면 PER 30배일 경우에는 339달러 그리고 PER 31배로 봤을 때는 350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부터는 분할 매수로 진입하시는 전략이 앞서 언급해드렸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기 투자보다는 중장기 투자로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니타증권 서울 WS센터 정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